어떻게 이렇게 바다하고 땅이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지, 바로 그 바다로 트여져 있는 대로, 그게 바로 그쪽으로 뭐가 이제, 바로 이제 바울이, 이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바다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로마로 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너무나도, 그런가 하면 우리도 보다시피 이렇게 주변에 아까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같은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듯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도 주변에 이렇게 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서 하나의 바다로 트여져 있는 거. 이 점에 있어서 우리하고 너무 지정학적으로 유사하다. 이것도 뭐 옛날에 몰랐는데 막상 이번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이 감각이 오더라고요. 아랍시는 지금까지 약 70년간 이스라엘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 참전해 피를 흘렸고 통역을 중요하게 했으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문제니까 이제 피에로를 돕기 위해서 주변 아랍 국가들이 70년간 여러분 도운 건 알죠? 그게 바로 아랍 민족주의예요. 바로 이제 나세르가 아랍 나세르가 통일 아랍 공화국이었잖아요. 이걸 영국이 들어가가지고 이 민족주의를 파괴해가지고 간단히 쓰는, 그래도 뭐냐면 70년 동안을 이 아랍권이 우리가 같은 우리 이스마엘 이 유교적 대미 항미 원조 정쟁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민족이 다르지만은 중국하고 근데 중공하고 북한이 같은 동지의식을 느끼듯이 아랍권하고 이스라엘권이 한 70년 동안 뭉쳐 있다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해야 될 우리 노태우 교수님하고 아주 민감한 문제고, 저도 역시 아주 민감한 문제고, 이 한국 학계 교수들하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싸우는 문제죠. 베네딕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시죠 여러분들?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노태우 교수는 상상의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요. 상상의 이 일을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민족주의를 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말이에요. 내셔널리즘을 비판하는 말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이름으로 봐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나치 민족주의에 박해받은 이런 유대인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민족주의 해체, 반민족주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민족주의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민족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너리, 상상으로 꾸며낸 하나의 공동체이고 허구적인 이름일 뿐이지, 민족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생길 수도 없고 불가능한 개념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상의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정치학계의 팽배한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대학 교수라면서 명함 내놓고 민족주의 강의했다가 몰라야 하는 지금 한국에. 이게 전부 안데르슨의 영향이라니까요. 좀 심각하게 느껴주세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같이 우리가 이스마엘 후손이라 하면서 아랍공화국의 민족주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돕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앤더슨의 영향인지, 그래서 앤더슨이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건지, 바로 아랍 민족주의가 허물허물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랍 국가들이
레바논, 그다음에 이게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북한도 뭐 중국이 동케해야 그리고 우리도 미국도 남한에 다 동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 개념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이게 민족주의를 우리 입장에서 이 안데슨의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수립해야 될까요? 우리 심각하게 아마 이거 하나만 우리가 토론해도 오늘 중요한 토론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두 학자 아주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그다음에 후쿠야마의 저 유명한 역사의 종말 조지 메이슨 대학에 독일에서는 그 조지 메이슨 대학에 안중근 갔을 때 후쿠야마 그때 있었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때 있었을 거예요. 예. 바로 역사의 종말에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시켜서 이게 얼마나 이제 그 보수들한테 이용당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이 사라졌으니 역사는 이제 종말이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하는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까 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성일관 교수의 글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의 학자가 이름이 나오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출신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명한 세계적인 석학에 대한 의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어요. 물론 성일관 교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그 후쿠야마하고 그다음에 앤더슨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듯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의 역사적인 배경을 거의 이제 반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1967년부터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뭐 모세 다양이 살아가지고서 이제 시나이 반도 막 점령하고 이제 쭉 그냥 이 팔레스타인하고 아랍하고 이제 2.5회가밖에 안 되죠. 그게 뭐냐면 2002년도인가 얼마 그때 한국 사람이 그게 가가지고 강원도에서 사진 찍다가 저쪽으로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체포당한 거예요. 아니 나도 가서 사진을 찍는데 자칫 한국 사람은 한 발짝을 넘으면 이제 저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전부 미신적인 행위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아니고 요르단 국기가 그리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걸려있고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세례 받는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요 선이 뭐냐면 바로 그 경계선이에요. 참 부럽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남북 관계도 좀 저 정도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쩌다가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잡혀가서 뭐 감옥에 간 건 아니고 그래서 24시간 조사받고 나왔어요. 우리 한국 신문에도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지고 볶고 세계 화약고 같지만 우리가 찍은 이유는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적과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가 이렇게 서로 살을 비비듯이 맞대고 지금 같이 살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도 남북도 저기서 줄 하나 그어놓고 한 5m 간격으로 뭐 저쪽을 넘어갔다 해도 뭐 감옥에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받고 이렇게 나오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이 요르단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조금 이게 이제 그냥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노란색을 해놓은 것이 이쪽이 요르단이고 이건 전부 이스라엘이라면 이게 바로 노란 이 선 그어놓은
이 지역이,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게 바로 사해고,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뭐 호수인줄 알았는데 차로 2시간 달려야 돼요. 이쪽에서 저까지.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수영을 하면은 더 무서워요. 더 죽겠더라고요. 완전히 떠가지고 몸이 뒤집혀지지 않을까. 더 힘들어요. 땅을 짚을 수가 있나. 아무튼 이게 바로 사해인데, 이 사해도 딱 방안을 나눠서 이쪽은 요르단이고 저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이쪽이 전부 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이 들어가서는 안 될 웨스트 뱅크 지역이에요. 저 유명한 여리고라고 하는 성, 이 헤브론,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향 아닙니까? 여기가 헤브론이 여기고, 여리고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 되게 예루살렘은 또 둘로 나눠서 하나는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이 노란 지역이 저기 서안지대라고 하는 바로 아랍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는 뭐 그날 사해 구경하고 그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자기들이 그렇게 해당을 불리하다는 걸 느껴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점점 이 아랍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 폭탄 테러가 강경해서는 우리 자신이 굶어 죽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는 유대인만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여기 서한지대나 이 빨간지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안내하든 가이드는 그 지역 유지들하고 다 얼굴이 익혀져가지고 가이드가 이제 데려 들어가면 다 오케이. 그래도 나올 때 물론 이제 돈도 주고 그 여리고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 여리고 그 후에 아이성이라고 유명한 성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예수가 시험 받았다는 이제 시험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유명한 이게 웨스트 뱅크예요. 그러니까 저 뱅크에 이제 그 웨스트란 말이 있는데 서안지대라는 게 바로 저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릴 여리고라고 하는데 바로 요즘 이 불구성한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들이 쓰는 지역, 그 색깔이 더 붉은 데는 A 지역이에요. 거기는 전부 다 철조망 쳐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경고판이 붙어 있거든요. 대략 이걸 보시면 분산 디스트리뷰티드 통일, 우리같이 디바이디드가 아니고 이렇게 분산된 이 통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은 경상북도 어느 지역은 북한이 지배하고 어떤 이쪽 강원도도 어떻게 또 저가 어떤 가난한 울진 지역은 또 이런 북한이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분산돼 가지고서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게 분산 통일을 하면 어떨까? 안에 들어가 살고 그 반대일 수도 있을는지 이를 들고 저가 분산 통일이라고 한다. 이 분산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단이 되더라도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서 이스라엘 같이 계속 그렇게 막 폭탄 테러하고 자살 테러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대학 이게 저 장면은 보이죠? 이건 뭐냐면은 히브리 대학 군의 학생 카페테리아 식당이에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식사를 했는데 거기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군인 젊은 꼭 거기는 어떤 남자 여자가 비슷한 남자 여자 그 여자도 그 병이 의무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다녀요. 그 근무소에도 보면 남자아이, 여자아이 군인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나와서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 자는데, 우리 관광객들이 자는 옆방에 보면 군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투숙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그 군인들이 와서 우리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 대학 군내에 있는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식사하는 장면, 점심 식사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2002년 8월 1일 기사가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거는 7월 31일 날 일어났어요. 7월 31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오픈식 하는 날이에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여기서 테러 사건이 발생해가지고서 이 무려 24명인가 그렇게 죽고 한국 유학생도 7명이 이제 이 부상을 당하고요. 한국 유학생들도 부상을 당하고 죽진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해가지고 이게 막 얼마나 폭발이 컸는지 나무가 그냥 하나가 이렇게 기둥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래서 그걸 왜 안 치우고 있냐 그랬더니 그걸 기념으로 그냥 그대로 뒀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 가면은 그 식당 앞에 이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진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물론 그 안에 히브리대 안에 들어갈 때 뭐 철저하게 조사를 받고 들어갔는데 바로 이게 1993년 오슬로 회담이 지난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큰 폭발 사건이 벌어졌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슬로 회담이 있기 전에 그다음에 이 오슬로 회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평화회담을 조약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 있고 그 후에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실망해가지고 그 회담 자체를 갖다 파기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서 이제 아까 내가 말을 여기 지나가면서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아까 그걸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 양국을 만남을 주선을 했다고 하는 거.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미국이 남북이 서로 화해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서로 뭐냐면은 문제를 일으켰지 미국 자체는 자꾸 화해시키려고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아랍이 이제 길을 탁 막더라고요. 못 가게 우리를. 예. 우리는 그냥 불끈했죠. 이거 이제 뭐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가이드한테 돈 좀 내라는 거죠. 뭐 돈도 한 5불인가 10불 집어주니까 그냥 집어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빨간 간판 있는데 그 가이드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저 얘기를 간단히 끝내겠는데 거의 1시간 돼 갑니다, 지금. 강의하는 또, 요것만 하고 끝나는데, 아까 그 상상의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죠. 상상의 공동체라는 말이, 그것이 우리가 함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 근데, 아랍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제 민족주의가 사라지니까 각자 도생으로 이제 뿔뿔이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친미국가가 이제 되고, 결국은 민족주의라는 것은 필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지만 지금 보세요. 그걸 한 단계 넘겨서 생각해 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랍하고 이스라엘은 창세기 10장, 11장 그에 나오는 같은 아브라함 민족인데 그게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나이 99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전에 사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스마엘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아랍 쪽 여자를 데려와가지고서 거기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이 아랍 쪽이 되고 바로 이삭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같은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의 시각에 보면은 그건 바로 이 민족 그리고 이삭하고 이쪽 이 하갈하고 그쪽 관계로 봤을 때는 서로 이제 각자 도생하자 아니지만 그 위에 민족개념을 또 정의해보라고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고요. 그건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아브라함 민족주의로 봐서 둘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하니 상상의 공동체 그걸
그걸 부정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우리의 공동조상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저 두 세계가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되자면 아브라함이 우리 공동의 조상, 그건 다시 말해서 민족 강한 그 위에 상위의 민족주의 개념을 다시 적용해야 된다는 이 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졸려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앤델슨의 상당의 공동체나 민족적인 개념이 어떤 레벨에서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효한 것 같지만 그 이상의 공동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역시 민족주의라는 건 필요하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속에 이게 바로 막벨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저기 아까 들어가는 큰 붉은 간판이 붙어 있는 A 지역으로서 이건 아랍 지구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유적지, 역사 유적지는 저는 아랍권에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바로 뭐냐면 저기서 내려다보면 뭐냐 아브라함이 이제 무덤이 보인다 해서 저런 걸 믿어도 될까요? 아무튼 예. 자 이제 내가 이제 보여주는 건 바로 이 장면이 이건 제가 직접 찍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 무덤이 있고 이제 여기 이삭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마엘 하가의 아들이 무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와가지고 딱 저기 이쪽에는 이제 이삭의 무덤이 있고요. 저쪽에는 이제 아까 얘기하는 아랍 자수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아닌데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와서도 못 들어가고 안에서도 들어갈 수 없어요.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 양쪽 사이에 이런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 신발장을 갖다가 이렇게 가로놓고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보세요. 이 신발장 여기는 이거 온갖 무슨 이런 거 해놓고 이게 신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유치해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서 이삭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녀석이 서로 바라보지도 말라고 같은 건물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가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그야말로 좀 우리 남북 간의 이 갈등, 이거는 지역적으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 보다시피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지만 이 종교적으로는 저 정도도 서로 용납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근데 이런 마당에서 상당히 공동체라고 해서 민족주의를 말이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통일하자면은 아브라함이 공동의 조상이라는 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 민족주의 그 개념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렇게 뭐냐면 유치하게 신발장 가지고 가려놓고는 서로 이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든 이건 바로 그러면 민족주의는 필요하고 더 필요할 때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쪽이 이제 제가 이거 찍은 거는 이삭 쪽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같은 건물 안에서는 저쪽으로 못 건너가요. 물론 있지만. 그리고 나와가지고 인 돌아가서 이제 저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관광객들은 특히 한국 사람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쪽을 구경하고 있는 거죠. 희한한 건 이제 저쪽 아랍 쪽에는 크게 뭐냐면 이 사람 사진이 걸려있고 이쪽에 또 이스라엘 총리 사진이 걸려있고 또 그걸 지키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양쪽 다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양쪽 다를. 예. 저쪽에는 아랍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오슬로 조약에서 그렇게 맺은 건지 뭐라도 군인들은 양쪽이 다 없어요. 한쪽만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예.